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감전재해의 요인 5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인체 피부의 전기 저항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접촉 면적, 인가 전압의 크기, 인가 시간과 정답은 3번 통정 경로가 아니라 접촉 부위가 피부 전기 저항에 영향을 주는 인자죠. 인체의 피부 전기 저항은 여러 가지의 제반 조건에 의해서 변화를 일으키는데 제반 조건으로서 가장 가까운 것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정답은 3번. 인가 전압의 크기는 피부 전기 저항에 영향을 주는 인자죠. 인체 통전으로 인한 전격의 정도를 정함에 있어 그 인자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전압의 크기, 전류의 크기, 통정 경로는 1차 감전 위험 요소이지만 정답은 1번 전압의 크기는 2차 감전 위험 요소죠. 인체가 감전되었을 때 그 위험성을 결정짓는 주요 인자와 거리가 먼 것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통전 시간, 통전 전류의 크기, 감전 전류가 흐르는 인체 부위는 1차 감전 위험 요소죠. 정답은 4번. 교류 전원의 종류가 아니라 전원의 종류가 위험 요소죠. 전격의 위험을 결정하는 주된 인자 중 거리가 가장 먼 사항은 통전 전류의 크기, 통전 경로, 통전 시간은 1차 감전 위험 요소이지만 정답은 1번. 통전 전압의 크기는 2차 감전 위험 요소죠. 인체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체 저항은 접촉 면적에 따라 변하죠. 정답은 2번. 피부 저항은 물에 젖어 있는 경우 건조 시의 약 12분의 1이 아니라 25분의 1로 저하되죠. 3. 인체 저항은 한 개의 단일 저항치로 보아 최악의 상태를 적용해야 하죠. 4. 인체의 전압이 인가되면 체내로 전류가 흐르게 되어 전격의 정도를 결정하죠. 인체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체 저항은 인가 전압의 함수죠. 정답은 2번. 인가 시간이 길어지면 온도 상승으로 인체 저항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죠. 3. 인체 저항은 접촉 면적에 따라 변하죠. 4. 1000V 부근에서 피부의 절연 파괴가 발생할 수 있죠. 전선로 등에서 아크 화상 사고 시 전선이나 개폐기 터널 등의 금속 분자가 고열로 용융되어 피부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현상은 정답은 1번 피부의 광선 변화라고 하죠. 전격재해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정답은 2번 전격재해는 감전사고로 인한 상태이며 2차적인 추락, 전도 등에 의한 인명상해를 말하죠. 다음 중 전격의 위험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인체의 통전 전로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지죠. 2. 몸이 땀이나 물에 젖어 있으면 더 위험하죠. 3. 전격 시간이 길수록 더 위험하죠. 정답은 4번. 전압은 전격 위험을 결정하는 1차적 요인이 아니라 2차적 요인이죠. 인체의 최소 감지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정답은 2번. 성인 남자의 경우 상용 주파수 60Hz 교류에서 약 1mA이고 교류와 직류의 감지 전류차는 5배 정도죠. 통전 전류에 따른 성인 남자 인체의 영향은 해설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소 감지 전류를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정답은 2번. 남자의 경우 직류 5.2mA이며 교류, 시류치는 1.1mA죠. 상용 주파수 60Hz 교류에서 성인 남자의 경우 고통 한계 전류로 가장 알맞은 것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정답은 3번. 고통을 참을 수 있는 한계 전류는 7에서 8mA죠.
인체에 정전기가 대전되어 있는 전하량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방전할 때 인체가 통증을 느끼게 되는가? 정답은 3번. 전하량이 2에서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쿨롱 이상에서는 인체는 통증을 느끼죠. 인체의 대전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전격의 발생 한계 전위는 3kV 정도죠. 정답은 2번. 인체의 정전 용량을 보통 100피코페럿으로 할 경우 3kV죠.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하나 전로를 차단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기준이 있다. 다음 중 그 예외 기준이 아닌 것은 1.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 설비, 폭발 위험 장소의 환기 설비, 비상조명 설비 등의 장치, 설비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3. 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 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4.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 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예외 기준이지만 정답은 2번. 관리 감독자를 배치하여 짧은 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 기준을 적용할 수 없죠. 다음 그림은 심장 맥동 주기를 나타낸 것이다. T파는 어떤 경우인가? 심방의 수축에 따른 파형은 P, 심실 수축에 따른 파형은 QRS. 정답은 3번. 심실의 휴식 시 발생하는 파형은 T파죠. 심장의 맥동 주기 중 어느 때에 전격이 인가되면 심실세동을 일으킬 확률이 크고 위험한가? 정답은 3번. 심실의 수축 종료 후 심실의 휴식이 있을 때로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죠? 이 문제는 2010년, 15년, 17년, 18년도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압이 동일한 경우 교류가 직류보다 위험한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정답은 1번. 교류의 경우 전압의 극성이 1초에 60회 변하기 때문에 직류보다 더 위험하죠. 전격사고에 관한 사항과 관계가 없는 것은. 1. 감전사고의 피해 정도는 접촉 시간에 따라 위험성이 결정되죠. 2. 전압이 동일한 경우 교류가 직류보다 더 위험하죠. 3. 교류에 감전된 경우 근육의 경련과 수축이 일어나서 접촉 시간이 길어지게 되죠. 정답은 4번. 주파수가 높은 게 아니라 낮을수록 최소 감지 전류는 감소하죠. 두 장의 전극판에 전극판 간격의 2분의 1이 되는 유전체판을 끼워 넣으면 공간의 전개의 세기는 어떻게 변하는가? 단, 엡실론 S는 비유전율이다. 정답은 3번. 약 입실론 S배가 되죠. 물질의 유전율 엡실론은 비유전율 엡실론 S 곱하기 진공의 유전율 엡실론 제로죠. 전자, 통신기기의 전자파 장애를 일으키는 노이즈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전도 노이즈는 차폐 대책이 아니라 접지 대책을 실시해야 하죠. 방사 노이즈는 접지나 차폐로 노이즈 대책을 실시해야 하죠.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